주임법에서 주택임자보호의 대항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안 해도 예전에는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는 세입자가 1억, 2억 아파트에 있어도 집주인끼리 주고 사고 팔아버리면은 그 세입자는 3억 전세가 낙동강 오래야 됩니다. 옛날 전세권 등기를 안 했을 때는. 알겠어요? 나 모른다. 그거 뭐 네가 집주인한테 옛날에 3억 준지 그걸 모르고 니는 그거 받아라 크고 나가라 크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군부 때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 잡을 때 만드는 법이 이 대항력입니다. 주임법에서.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그게 9시 뉴스에 막 그 텔레비에 쫓겨나는 장면이 오니까 아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세입자들 좀 점수를 따야 되겠다 만드는 것이 주임법입니다. 그때 1번지가 뭐냐 그러면은 전입신고만 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리고 확신을 찍으면은 전세권처럼 돈 받거나 해주겠다. 이게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CT7은 잘 봅니다. 13회 2906 봅니다. 자, CT7에 이게 이제 3번 봅니다. 3번. 옵스텔인데 1억 3,700에 팔립니다. 1억 3,700에 팔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세입자를 보세요. 세입자는 전입 확정을 했는데 그날에 설정이 돼버렸어요. 설정이. 그러면 누가 빠릅니까? 군부에. 이 소유자가 은행에 돈 좀 빌려주소 해갖고 이제 합니다. 그럼 건저당은 09시로입니다. 09시. 그러면 간단해요. 09시고 전입 확정은 전입은 24시입니다. 24시. 5월 4일 날 24시. 다음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날 0시라 그래요. 다음날 0시. 그러면은 둘이 싸움하면은 은행이 이겨요. 그러면 세입자는 10원도 못 받아. 이 사건에서. 이해가죠? 그럼 하루만 전입을 빨리 삐면은 세입자가 빨라요. 세입자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당표를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나는 전세돈을 은행도 다 못 받아가지만은 나는 그냥 낙동강 오래돼 버렸어요. 사실 아무 문제는 없었죠, 원래. 없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돈을 8천을 줬는데 예로 5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5월 31일에 들어가기를 하고 잔금을 주기를 하고 A가 있었고요. B는 5월 15일에 1억을 다 줬습니다. 전세권 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5월 1일에 1,000만 원만 주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러고 5월 31일에 나머지 90%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5월 15일에 누구는 1억을 100% 다 주고 들어왔어요. 전세권 다 설정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다가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1억이 딱 남아가지고 누가 가느냐 붙었는데 A가 가자가 B가 가자가. 자, 다시. 1억이 남았는데 A는 5월 1일에 10% 주고 5월 30일에 9천만 줬어요. 그러나 B는 5월 15일에 1억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다행히 A는 1,000만 원만 주고 다이얼번을 받았어요. 그러나 짐을 조금 갖다 넣었어요. 출퇴근한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잔금을 뭐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전입을 하고 점유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전입과 뭡니까? 등기를 안 해도 임차인의 주택 인도를 받았죠. 키를 받았으니까 다이얼번호. 그러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5월 15일에 1억 준 전세권 설정한 사람보다도 더 빨리 배당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돈은 더 가져갔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를 할 때는 무조건 돈을 빨리 주는 게 좋아요. 돈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루 빨리.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꼭 월요일날 전입신고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찌한다고요? 금년 했더라고. 하루만 빨리 했으면은 자 그거는 공시고 그죠? 금요일날 완전히 24시고 은행은 월요일날 09시니까 우리가 빨리 다시 했죠.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하다 보면요 주택공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임차인에 많이 등장해요. 그럼 요때는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한국 LH공사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하면은 그거는 대항력을 주는 겁니다. 계약서만
LH가, 원래는 LH가 임차인이면은, 전입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또 이런 겁니다. 팔룡동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법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조금을 위해서 전세돈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도 임차인에는 LH나 중소기업이라도 그 직원이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으면은 주임법을 적용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2항은 그런 거예요. 2항하고 3항은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안 됩니다. 은행 같은 데는 전세권 해야 돼요. 은행은 임차인이 은행이 되더라도 은행 같은 데는 전세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체나 LH 이런 데만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은행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안 됩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 자,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대항력을 주겠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 하나 봅니다. 17에 4369. 그래서 가끔 보면은 LH가 자꾸 보입니다. 자꾸 보이는데 LH는 이제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이 말이고, 왜 청주입니까? 어느 기고? 위에 기가? 아니다. 숙박이나 밑에 기겠네. 아파트 이거죠? 6구입니다. 8번. 자, 번호 틀렸습니까? 네. 17에 17에 4369. 4369. 6군. 자, 봅니다. 여기에 양천구에 이게 뭐 주택이니 상간지 근린주택이다 그죠. 근린주택은 주택연금 된다 안 된다? 된다겠죠. 단 등기부상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해서 근린주택 사면 좋을 것 같아요. 1, 2층 상가 월세 잘 받고 3층도 월세 받고 4층에 내가 살고, 아시겠어요? 그냥 유니시티에 7억 주고 하나 뭐 34평짜리 아파트 잘 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7억 가지고 있으면은 창원에요 근린주택 살면은 7억의 연금 그대로 받아 챙기고 1, 2, 3층에 완전히 월세를 그대로 받아 챙깁니다. 그래서 근린주택이 금년에부터 신설됐습니다. 주택연금에 들어오는 걸로. 그 대신에 등기부에 볼 때 주택이 2분의 1 이상 돼야 되겠다 합니다. 2분의 1 절반 이상 되면 됩니다. 자, 요 보면은 일어나죠.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막 나오죠. 그럼 LH공사는 이건 LH가 아니고 아마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해당된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이현옥인지 뭔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전입 확정을 예로 했다 하면은 그거는 주임법에 적용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자,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여러 아파트 지대 자원노 보입니다. 18에 10362.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자, 자원동에 살다가 유니시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돼. 전세를 꽝통 전세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가하면 큰일 나죠?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9페이지에 13번이네. 13번 짜봅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등기부의 얼구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점유자는 우리 황여사다 해놨더니요. 황여사가 전입 확정을 했다 이 말이죠. 해놔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간대 이 사람이. 예를 서류 발령받아서 간다 하면은 여기에 임차권 해놨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임차권 해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네. 경매 뒤에 하는 사람이 있고 경매 이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경매 이전에 주택 입장을 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뒤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 게 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전에 경매 이전에 주택 임차권 하신 분은 있는데 거기에 그럼 공실이죠. 주택 입자권은 주로 공실이에요.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소액보증금 이런 걸 못 받습니다. 혜택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주택 입자권 해놨는데 거기에 비었다고 해서 거기에 또 경매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서 덜렁 들어갔다가 소액보증금 받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토굴성원 살다가 유니시 때 하나 분양받았어. 근데 토성원에서 전세를 빠따로 안 빼줘.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등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비었으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나 이제 관리비 안 내겠습니다. 연락해야 돼요. 공실이니까 소유자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내용 증명하든지 정확하게 답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리비를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다.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세 계약서 들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세가 끝나야 돼. 2년이면 2년이 끝나야지. 1년 돼하고 임차권 등기도 그건 안 됩니다. 자,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안 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양식이 있어요. 법원 가면 양식이 있는데 필요하면 저한테 오셔도 주고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등기해놨고 나간다. 이랍니다. 나간다. 이사를 한다. 이랍니다. 자, 경매 담보 책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가지고, 자, 비가 샌다. 불이 났다. 18에 102603입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수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수리를 멋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답사를 갔는데, 미리 알았으면 다행인데, 요거처럼 미리 사진에 일이 있으니까 알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리 보다가, 잘 보다가, 집을 잘 봅니다. 그죠? 잘 보다가, 이게 뭡니까, 이거? 불났죠? 그 사진에 있으면 다행인데, 사진에 없었어. 없어가지고, 낙찰받고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뭘 따고 이래 됐어. 그러면, 아이고, 판사님, 내 돈 돌려주이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경매에서는 잔금을 넣어버리면요, 무조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오버아웃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로, 선순위가 3억에는 못 받다, 잔금 넣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3억은 지가 더 비싸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잔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잔금 넣기 전에는 등기부 한번 띄보고, 혹시 대입인재가 됐는지 등기부 이상한 또, 일이 벌어지는 거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담보책임에 우리 경매에서는 지금 요 교재대로요. 담보 물건에 하자가 있다. 여러 비가 새더라 상관없어요. 잔금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피박을 독박을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봅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선순위가 3억이 있더라. 내가 못 챙겼습니다. 안 된다면 경매에서는 나 못 받습니다. 그죠? 그건 안 된다. 자, 그다음 수량이 보자. 자, 수량 봅니다. 수량이 재미납니다. 12에 1046제. 낙찰을 받고 나니까 변압기가 도망가버렸어. 그럼 어쩌면 됩니까? 공장 낙찰받았는데. 변압기가 여러 감정가격이 5천만 원인데 낙찰을 받고 오니까 절반의 공장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72% 샀네. 자, 샀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자, 이거. 이게 띠값비가 없는 거라. 낙찰받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3살 때 가본 게는 저게 띠값비가 없어. 근데 이게, 감정 가격은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 보면 오겠죠? 이거 오네. 기계기구 1788만 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공장을 50% 받으면은, 기계는 그러면 절반값만 빼주느냐, 법원에서 잔금 치를 때 다 빼줍니다. 무슨 말이죠? 1788만 원 빼주셔서 그럼 대금 감액 해달라고 해줍니다. 이건 기계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서에 뭐라고 하나 분실 신고서인가 분실 확인서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접수 첨부를 해서 법원에다가 대금 감액 신청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가를 예로 낙찰가 공장이 72%에 받았으니까 72% 정도 예로 1억짜리인데 1억 감정할 때는 1억이었는데 낙찰을 예로 5천에 받았다 50%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 빼죠. 그게 아니고 감정할 때 금액 있죠. 그거를 뺀다는 겁니다. 그거를 빼달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셉니다. 선순위가 내가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량 부족에서는 이제 빼도록 하면 그건 됩니다. 막 비가 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비 새는데 방수비 내놓으소 법원에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못 봤습니다. 선순위 법을 책임지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순위가 법원에서 매각문의에서에 기재가 안 됐어요. 매각문의에서에. 그래 소송을 했더니 선순위 전세가 때문에 소송을 했더니 20% 봐주더라고. 법원에서. 국가에서 잘못했으니까 네가 20% 물으라 하더라고. 우리 중개사 잘못하면 30%. 그죠? 보통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봅니다. 자, 경매가 요거를 우리 수강식 낮춰받았어요. 69%에 8월달에 받았는데 지분을 받았어요. 지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지분이 똑같은 이 주택인데 경매되어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뒤에 연달아서.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받은 요게 공유자의 예로 4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뒷달에 또 다른 사람 지분이 경매될 때 그 주택에 손들고 우수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결론은 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이 좋은 게 있어. 예로 전에 했죠. 우리 남해군에 어디고 그때 3천만 원 지분 사가지고 전체 하니까 3억에 팔려 한 1억 5천 배당 받은 게 있어요. 남해군에 임난대. 그런 것처럼 물건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경매가 나왔어. 예로 3분이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3분의 1 가는 사람이 돈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로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인터넷 도박하다가 돈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면 지 지분을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 이게. 그런데 물건이 좋아요.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경매가 한참 본 게 다른 게 막 되고 있어요. 그 땅에 다른 사람 지분이 경매되더라 하면은 경매 안 되는 사람 있죠. 그 지분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가서 높게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지분을 좀 싸게 사가지고 지가 지분으로서 나중에 공유자 웃으면서 손들어 한번 할 수 있다. 자, 이해가시죠? 곧 하나 기법입니다. 기법. 우리 할 수 있다. 그 다음 봅니다. 김해의 모텔이 경매됩니다. IFJ에서 04-2648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신안에 부심장 했는데 땅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축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모텔 지으라고. 땅을 왜 가 있습니까? 모텔 지어가지고 월세 한 달에 2천만 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괜히 땅 값에서 월세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땅, 건물질 돈도 없는데 하면, 땅 10억이니까 대출 20억 해줄게요. 지어가지고, 그 담보고도 주는 걸 하고, 30억을. 그래서 20억이 대출 나옵니다. 그래도 임대 낳고 하면은 한 달에 2, 3천 나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막 부축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종원행 영등포 지점에 부심장 할 때, IMF가 막 터지고 했어요. 터지는데, 자, 요것도 봅니다. 모텔이죠, 이게. 모텔인데, 임차인이 돈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여기 모텔이야. 그죠? 모텔, 항토방, 옥항토 모텔입니다. 그 임차인을 보니까 9억이야. 9억이 얼마입니까? 9억이야. 2,300. 세다, 그죠? 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권을 했는데, 은행보다 아무래도 군보에 떨어져. 힘들겠죠? 지금 숫자상 보니까. 그죠? 9억의 월세가 2,300인데, 농협보다는 군번이, 요번 견에 농협 세계 설정보다는 뒤에 전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배당받기 틀렸어. 보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러 법무사가, 코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조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요 말고, 요 보니까, 조 선생님이 소유권 일부를 이전을, 85분의 1을 이전을 받아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네? 될까, 안 될까? 자, 된다. 된다. 용감에 손 안 들어. 안 된다. 안 된다. 좀 맞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공유자 우수매수 크는 것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이죠. 자, 우리 여기 지금 봅니다. 이 모텔이 지분입니까? 온 겁니까? 일괄입니까? 온 거 그러면 또 사투리 쓴다. 일괄 경매입니까? 지분 경매입니까? 일괄이죠. 자,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는
100%다 잡은 거죠. 예, 그죠? 우리 이 선생님 땅을, 모텔을, 대지 건물 다 잡은 거죠. 그때, 그죠? 잡았는데, 경매를 냈는 거는 일괄경매입니다. 일괄경매에서는 85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유자 웃으면서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only, 지분경매 때만 공유자 웃으면서 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얼마 안 돼. 좀 확실히 알아야지. 그죠? 전체 경매인지 지분 경매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럼 뭐 85분 1 한다고 또 치듯이 물고 막 그랬죠. 공유자 우습에서 한다고 또 뭐 폼 잡고 했지만은 수수료 주고 했지만은 그거 다 허당 얘기입니다. 그죠? 허당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지분 때만 된다. 얘기입니다. 지분 때만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공유 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아까 배웠다, 그죠? 우리가 아까 여기가 사례가 조금 이상이 나오는데, 자, 아까 요거 봅니다. 요 두 사례. 진북면에 낙찰을, 지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9월 달에 손들고 요 지분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했죠, 제가.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건데 거기에 설명이 조금 이게 이 답이 여기에 연결되는데 조금 연결 안 됐네. 자, 여기입니다. 요건 우리 윤경 판사님이 계십니다. 손영수 이분들 참 책을 많이 쓰시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든지 이렇게 보면 쭉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공유 지분 전체가 일괄되는 경우에 병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모텔에 전체 할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개별 매각될 때의 경우에는 병은 갑의 공유에서 우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문헌상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냥 해놨네요. 자, 그다음 봅니다. 490번. 선순위 이제 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지분에 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지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나쁜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내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딱 치놓으면은 나중에 공유분할 소송했을 때 낙찰 될까 안 될까? 선순위 가등기가 딱 치가 있어. 쉽지 않겠죠? 그렇게 이제 썩수를 부린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 없는 거를 그렇게 막 가등기를 가짜 가등기를 만들어 가면은 조금 민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낙찰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하고, 요때 이제 이해관계인이 막 그 시비를 걸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가등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179강, 411강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고준서, 우리 여기 법학 박사, 빠졌다. 법학 박사이신 우리 고준서, 우리 후배 지점장입니다. 신한은행에 지점장이 이제 센터장을 있을 때 이제 쓴 막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읽어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이나 청구 가등기인 경우에도 제척 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낙찰받는 매수인은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낙찰자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게 돼서 제척기한 10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해놨네요. 자, 한번 봅니다. 18에 50591호.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참 그것도 입장이 좀 그렇고요. 좀 문제는 있는데 한번 봅니다. 농지를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2001년도에 가등기가 딱 치려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남시 인수 해놨습니다. 자,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2018년도 경매는 2018년도라고 가등기는 2001년도 치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죠. 17년 전에. 자, 이런 경우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인수인데 낙찰자가 요 가등기를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이거 끄라 할 수 있느냐, 이제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법률이 할 수 있다 보는데 그것은 사안이 이 가등기권자가 또 무슨 판결문을 받아놨든지 여러 가지 또 무슨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원칙은 일단은 10년이 지났다면은
우리가 소유권자가 우리 낙찰자가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주장은 할 수 있대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거는 판결을 받아봐야 돼요. 요새는 판결 받기 전까지는 90%는 이길 수 있는데 또 10%는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 예금보험 공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은요, 법원의 경매, 그 다음에 온비더 공매가 있는데, 온비더 공매 중에서는,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대출이 잘 돼요. 자, 우리 온비더 공매 중에 대출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압류재산 외 공매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로 신탁 공매, 이런 겁니다. 자, 다시요. 법원에 상가를 5억짜리 3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2억 4천 대출되는 건 보통 잘 됩니다. 자, 공매에서 세무서 압류가 돼가지고 상가가 5억짜리가 3억 날짜 받았다 그러면 80% 2억 4천 내더라 그러면은 또 그동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세무서가 아니고 압류가 아니고 예로 뭐 신탁 공매다 해갖고 내가 상가를 5억짜리를 3억에 받았어요. 그럼 그거는 80% 2억 4천 되느냐? 잘 안 해줍니다. 지치면은 법원에 경매하고 세무서 압류재산만 대출이 잘 돼서 지침이 되어 있고 기타 공매는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3억에서 3억을 감정을 봅니다. 5억짜리 아니고 네가 3억에 산 거네 일반 중개로 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 60% 이래갖고 1억 8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됐죠? 자, 예금보험사도 그래요. 이것도 해보니까 좋은 사례가 지금 요 봅니다. 집에 와서 151강, 230강, 자, 300강 봅니다. 형님아, 셰야, 온비더 공매 낙찰 말고 예금보험사 공매가 뭐냐 해놨죠. 자, 이 재미난 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나라신용정보에다가 그 입찰 대행 의뢰를 했습니다. 예보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1은행 대하동 지점이 22억짜리가 은행 지점이 공매가 나왔어요. 그게 10분을 때립니다. 한 2억 2천 가까이.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사라고, 오전 반, 야간 반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사. 답사는 딱 한 사람 갔다 오고. 자, 은행 지점이 두 개 합치면서 하나가 공매가 나옵니다. 대하동 제일은행 지점이 합치면서, 지점이 하나 남아버리니까 그게 전용 면제가 100평 됩니다. 그게 한 2억쯤 되는데, 10분을 때렸어요, 10분을. 그럼 낙찰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2억 2천 낙찰 받으면요, 다음에 누가 아저씨가 사받아가 돈이 모자라면은, 담보 주면 대길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점은 2억 2천에 낙찰을 받으니까, 등기부에 찍힙니다, 그거는. 법원에 경매하고, 우리 온비대 압류재산만 등기 안 찍히고, 나머지는 다 찍혀요. 등기부 등본에. 2억 2천 낙찰 받았다고. 실제 2억 4천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등기부 찍히니까 대출을 처음에는 2억 4천에 준하는 한 80% 그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한 6개월 지나면은 그거는 감정 가격이 그래도 20억짜리니까 여러분이 한 대출 한 10억 정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거는 담보용으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온비더 이 공매는요, 예보 이거는 어디 가나 그러면은 요거 가면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다음에는 가서 예금보험공사 큰 데가 굉장히 큰 이게 은행의 황제입니다. 황제. 각 금융기관의 황제입니다. IMF 때 예보 다닌다 그러면은 최고 직장입니다. 그때 IMF 때 은행은 퇴출되고 난리가 났는데 예보는 뭐 하나 그러면은 각 금융기관,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막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데니까 정부에서 최고 막 겁니다. 자, 그럼 예금보험공사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아마 무더기로 예로 저축은행이 파산되면 주로 여기 다 들어옵니다. 예로 공적 자금을 예라 있죠. 옛날 부산에 파랑새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등등 있습니다. 이 파산되면은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1조, 2조, 3조 막 닦아 있습니다. 닦아 였고 그 당시에 자갈치 할머니들이 들어놓고 난리 났어요. 내 돈 5억 원 한데 5천만 원 배상이 안 된대. 보상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그래서 5천만 원씩 좀 분산할 필요가 있어요. 예금을. 알겠어요? 저축은행에 5억 년 왔다가 만약에
뻥 터져버리면은 5천밖에 국가에서 보장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예로 요 A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새마을국고 5천만 원, 신입에 5천만 원, 이 분산이 좋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뻥거 나면은 저축은행이 파산되면은 예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짜하면 이쪽 이쪽 막 닦아였고 거기에 저거가 옛날에 산악이 있습니다. 낙차바닥 확 떨어질 때 그거를 가옵니다. 가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매를 해요.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통합 매물 해갖고 부동산 크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로 그냥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 보니까 뭐 나오네. 현재 139개입니다. 보통은 좀 기분 좋으면 한 700개, 800개 나와요. 그럼 요것도 10% 떨어집니다. 그럼 전에 마산에 보면요. 길가에 있는 은행 저축은행 지점이 이제 공매가 나왔었어요. 나오는데 처음에는 10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억을 볼 때는 아이고 예금보험사 공매가 물거 없는데 이랍니다. 자, 5억 같으면 어때요? 괜찮은데 3억 같으면 낙차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건을 딱 새겨놓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다가 원장님 KFC가 나왔는데 8억에 넣었네요 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80억이에요. 80억 3천 KFC가 나왔는데 8억에 넣었네. 역시 싸네요. 예금보험공사 공매 싸네 아닙니다. 80억. 그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139개 있는데 요거도 때가 되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죠? 때가 되면 반값 떨어지고 그래서 매달 10%씩 떨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 이거 좋은 거예요. 김해 3분리의 땅인데 8억짜리가 4억이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지난번에 누가 되게 좋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센스 있는 사람 적어놨다. 김해시 장주면에 8억짜리 땅이 4억이 됐으니까 지금 8억대도 살라고 폼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괜찮다. 가끔 보면은 그럼 뭐 8억에서 4억이 아이고 원장님 세던데요 그러면은 그럼 2억 1억 떨어지면 뭐 좋습니까? 그것도 사면 돼요. 알겠어요? 딱 메모해놨다가 꾸준히 봅니다. 꾸준히 봐요. 너무 안 보는데 이런 동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딱 잡으면 좋아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공항 생기기 전에 8억짜리가 한 2억까지 떨어졌어요. 공장인데 냉동 창고 이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만 원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누가 갔는가 봐. 갔는데 찾지를 못했대. 그래서 참 그건 짓게 안 됩니다. 그래갖고 뺏겨버렸어요. 그러고 좀 있으니까 2달 뒤에 공항 발표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땅값이 막 배우라. 그때 샀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 막 따따블 묻습니다. 따따블. 그런 게. 운때가 맞으면 됩니다. 운때가. 아무리 주도 예를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차려먹는 사람이 있어. 딱 보면 다 이러다가 딱 보면 이러다 임야 이거 아무도 이거 안 보죠. 이런 거 그죠?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요. 반값 떨어져도. 그죠? 그럼 비싸다 크면은 또 예로 이게 5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싸죠 진짜.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자, 찾아보면은 기흥의 단독주택이 2억 9,100인데 1억 4,500이다. 기흥이 뭐 땅값 많이 오른 데 아닙니까 지금? 요번에 기흥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누구 보고 그랬습니다. 야 부럽다. 투기 과열 지구 사시니까 좋겠네 이랬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고 너는 투기 과열 지구에 사니까 기흥이 투기 과열 지구 됐어요. 용인시, 수지, 기흥구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대출이 전에는 용인이 60%인데 아파트 2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50% 떨어졌어요. 지금은 또 투기 과열 들어가니까 40%또 떨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 단독주택인데 2억 9,100인데 1억 4,500이다. 지금 매각 검토는 아직 안 한다 이 말이죠. 곧 한다는. 이거는 이제 떨어지고 나면 조금 더 숨 좀 돌려야 되겠죠. 반쯤 떨어지면 그래고 조금 있다가 또 타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또 기흥구 보정동도 있네. 뭐 많이 있네. 그죠?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잘 안 보는 데서 여러분들 하나씩 또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게. 위치가 좋은 게 있고. 요거는 전기 합동 공약, 이 온비에서 보통 하고 있어요. 또 가끔은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파산, 재단, 보유부동, 온비 등 입찰 공고일자 해갖고 보통은 이거 쭉 보면 있습니다. 재산도 여기 나오네. 다운로드 해가지고 놓으면 됩니다. 전에는 서울로 다 갔습니다. 가스 낙차 받았죠. 낙차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물건이 지금 많지는 않네. 100 한 배씩 되는데 보통 한 2년 전에도 한 800개 됐거든요. 뭐 그때 보면 많은데 자꾸 팔리비니까 떨어집니다. 팔리고 떨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쭉 보다 보니까 뭐 짜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도 보면 월세 같은 것도 있고 감정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요. 감정 가격은 1억 1천만인데 뭐 4,400 그죠? 5억 3,300인데 2억 2,800 뭐 이런 겁니다. 아주 뭔가 모르겠는데 잡종지 여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 서천군의 여관인데 5억 3,300인데 2억 2,800에 이 여관이 떨어졌다. 물론 뭐 돈은 크게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때가 되면 다 도움이 됩니다. 때가 되면은 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사례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료생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감정이 5억짜리인데 예금보험공사에서 3억 낙찰 받았죠.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 전세가 4천에 월세가 220만 원 있는 거를 3억에 받았다. 자, 나쁘다 좋다. 숫자 안 떼봅니다. 그럼 4천에 220이면은 한산보증금 얼마죠? 한산보증금 응? 2억 6천. 시세는 5억 2천인데 3억에 받았다. 별로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5억 200짜리를 3억에 받았는데 대출을 그냥 경매 같으면은 곱하기 80% 나가죠. 이게 대출이 안 되더라고. 대출이 그 당시에 안 돼가지고 너가 3억에 낙찰할까 이거 요거를 매입가로 옵니다. 매입가를 보고 요거를 감정가로 보고 3억에서 곱하기 60% 해주겠다 하고 대출이 2억 4천이고 1억 8천이 들어. 그러면 2억 4천 빼기 1억 8천은 얼마인가? 6천 모자라죠. 자, 또 부가세를 부담하래요. 이 부가세 뭐냐 그러면은 건물이 여기다 그러면요 2천만 원을 잔금 치를 때 내놔래요. 거기에 8천이 모자라.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8천이 모자라. 물론 갖다 닦아야 자금을 치렀는데 2천만 원은 이제 다시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이 돌아가면 한 두 달 뒤에 환급이 됩니다. 자우전 잔금 치를 때 내놔야 돼요. 자우전. 그래서 돈이 조금 딸리더라고. 일반 우리 경공매나 살보다 대출이 조금 작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낙찰을 받고 수강생들 그럽니다.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기획부동산이 지나간 임야 낙찰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아요. 75728.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은 제가 분명히 말입니다. 또 사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것도 잔금 치러 나서 10% 줬으면 그만 포기하라 겁니다. 예로 1억짜리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그만 포기하라. 공부했냐고 포기하라 겁니다. 자, 이래요. 지난번 토울서원에 1층에 그 수학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포항에 2억짜리를 뭐 샀대. 그래서 본께는 별로라. 기획부동산 파는 거라. 그래서 잔금 제한 체납했대요. 또 산대. 언니야. 이제 이거는 3억짜리인데 언니는 얼굴이 예쁘니까 1억 5천에 판대요. 반은 은행에서 대출이 된대요. 빨리 넣어있어. 안 넣으면 넣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놀래 또 삽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아마 후대에 능가주도 모르겠다. 드론 시대가 한참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면은 그때 모르겠어요. 자, 봅니다. 요것도 지분이죠, 지분. 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대강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전자지도 보세요. 오른쪽 그림부터 보세요. 좀 이상하죠? 그래 안 보입니까 지금? 요거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기획보다 지나간 겁니다. 그죠? 지나간 건데 요런 거를 사면은 안 된다. 딱 그림을 보면은 자 그림을 본 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내가. 자, 봅니다. 그림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예? 여기서 뭐 100분이든지 뭐 10분이든지 뭐 지분을 판대요. 돈이 되겠지, 안 되겠죠? 이게 한 줄마다 등고선이 10m 아닙니까, 10m. 이 올라가는데, 무악산 올라가는 저 중턱에, 저기, 그 가서 다, 올라가는, 다 파는 그런 건데,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뭐, 잘 사시라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나죠. 여기 보면은, 전자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전자 지적도를 또 눌러주셔서 보니까, 축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그죠? 그럼 이게 돈 됐으면은, 벌써 집이 들어서고 다 했습니다. 10년, 100년 지나도 이거는 쉽지 않아요. 또 규제라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꽁꽁 묶어줍니다. 쪼개기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는 게. 자, 그 다음 봅니다.